네, 안녕하십니까. 어운육기 강의 시간입니다. 짬이 안 나서 토요일 날 5시 반에 눈이 떠져서 부랴부랴 병원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6시 10분 현재 시각. 빨리빨리 찍을게요. 어운육기 파트를 빨리 끝내야 장상학설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그쪽이잖아요. 더 어렵기도 하고. 어운육기가 어렵긴 한데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거나 요새 한의학적 추세로 볼 때 그렇게 중시되는 분야는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한번 봐두면 좋죠. 어디 가서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자, 요새 또 조금 딸 아이 공부를 좀 봐주고 있어서 그것들을 막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특히 그 뭐 영어 수학이야 늘 봐주던 거고 역사 쪽을 봐주는데 사실 저도 역사를 좀 싫어했거든요. 제일 문제가 그건 것 같아. 이 역사적 사건의 흐름이야 그냥 그러려니 이해를 하고 외울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스토리는 알아. 근데 그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야. 뭐 연해주가 어디고 뭐 대흥안녕 산맥이 어디고 이런 거를 대략적인 위치를 감을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외우기밖에 안 되는 거지. 되게 1차원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이야 지리 정리는 끝냈고 이 동아시아 쪽부터 지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지리를 기반으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나타나는 그 민족의 특징들도 있잖아. 유목민족이니 뭐니. 이런 것도 지리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새 한참 그거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요거 업로드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애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자기네 팔자 문제고 어쨌든. 그래도 아빠가 좀 어렵게 간 길을 그래도 좀 쉽게 가게 해줘야겠죠.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그런 공부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간지기념법 중에 이 세수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세수라는 게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즉, 1년이 있는데 그 1년의 첫 번째 달을 과연 언제로 기준 삼을 것인가. 이게 사실 순환체계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삼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천문학적인 의미나 역법적인 의미가 있어서 특정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보통 삼는단 말이야. 그런 세수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한 해의 첫 번째 달, 즉 첫 번째 달에 한해서는 1월보다는 정월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정월을 세수라고 하는데 머리 숫자죠. 옛 문헌들에 기재된 세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일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세수의 기호는 삼통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삼통이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빈도로 채택되었던 세 가지의 정월이 있단 말이야. 즉, 나는 여기를 정월로 할래. 아니야. 나는 이거를 정월로 할래.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요 세 가지 정월에 대한 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삼통이라고 합니다. 삼통. 이 세 가지가 언제냐면 자월, 축월, 인월이 됩니다. 요 세 개를 삼통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 1번은 사기 역서 파트에 나온 건데 쭉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력은 현재 기준으로 정월인 인월을, 을력은 축월인 12월을, 주력은 자월인 11월을 세수인 정월로 규정하였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월이란 건 현재 기준이겠죠. 현재 기준이니까 인월이야, 인월. 그리고 요 12월도 현재 정월인 인월 기준이니까 인월 바로 앞에가 뭐예요? 축월이지. 자축인이니까. 그리고 주력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재 인월인, 정월인, 인월을 기준으로 11월이니까 두 칸 뒤. 자월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정이라고 하면 그래서 정월이 인월, 하인. 은정 같은 경우는 축월, 은축. 그리고 주력 같은 경우는 자, 주자. 이런 식으로 약간 외워두세요. 계속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거를 삼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오행데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오행데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는 단어 하나만 먼저 봅시다. 요게 뭐냐면, 끝, 처음, 실마리, 조짐, 단자야, 단. 실마리나 조짐 단이거든. 실마리나 조짐 아니면 처음이나 끝. 단자입니다, 단. 그래서 첨단을 달린다고 하잖아. 요 처음은 뾰족한 첨자잖아요. 첨단할 때 단자도 요거야. 뭐 끝이란, 뾰족한 끝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실말이라는 뜻으로는 어디에 쓰냐면 단서라는 용법으로 쓰이지. 그리고 극단적으로 간다. 여기서는 끝자겠죠. 여기서. 어쨌든 저 단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약간은 조짐으로 해석하면 좋죠. 실말이나 조짐으로 해석하면 좋지. 자, 그래서 보면은 간단히 볼게요. 인월을 1월로 규정하는 하력의 기준이자 현재의 기준에서 11월인 자월은 하늘이 천이 베풀기 시작하는 조짐이 드러나는 시기이니 일명 천통이라 하며, 자월은 뭐라고 해요? 자주라고 했잖아. 주자. 그래서 주나라의 정월로 채택되었다. 그럼 삼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자, 12월인 축월은 지가 화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조짐이 드러나는 시기이니 일명 지통이라 하며, 은나라의 정월로 채택되었다. 은축. 그 다음에 1월인 인월은 인이 화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조짐이 드러나는 시기이니 일명 인통이라 하며, 하나라의 정월로 채택되었다. 하인. 그죠? 하인, 은축, 주자. 그래서 삼통에 대해서 오행데이에서도 조금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약간은 좀 뭐랄까, 철학적으로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 12지의 기본 순서가 있잖아. 그 중에서 요 삼통과 관련된 요거 있잖아. 자축 다음에 인이 나오죠. 요거를 언제로 비교했냐면, 일단은 천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지벽, 땅도 넓게 펴지고, 그 다음에 인이 주도하는 시대. 즉, 천과 지와 인이 주도하는 시대 각각의 얘네를 대응시킨 거지. 그래서 이 정월책의 의미를 약간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개 지벽, 천지가 개벽된 후에 인류로 대표되는 온갖 생명체들이 삶을 명의하는 과정, 여기까지를 쭉 요 자축인이라는 거에다 대응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 보면 되고. 자, 여기 월건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월건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월건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풀면은 달의 간지라고 보면 돼. 그 중에서 특별히 지지를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건, 인, 세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건자세수, 건축세수란 말도 쓰겠죠. 그래서 건인세수란 말은 월건, 즉 건은 월건이야. 달의 간지가 인인 달을 1년에 머리로 간주하는 체계다 이거지. 즉 인월을 자월로 간주하는 체계를 건인세수라고 합니다.
그럼 자월을 세수로 간주하는 체계는 건자세수, 축월을 세수로 간주하는 체계는 건축세수가 되겠죠. 아시겠죠? 참고로 보시면은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술된 세 가지의 정월 체계가 혼용되고 있었대. 근데 점점 이게 하력의 건인 세수 체계로 통일이 된 거야. 인월을 정월로 보는 체계로.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도 전에도 약간 가볍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체계가 있어요. 이 삼통, 즉 자축인을 정월로 삼는 요 삼통 체계 외에 특이한 세수 사례가 있는데 진나라에서 해월을 세수로 삼았거든. 일시적으로. 이런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사기 역사에 나오는데 육국을 멸망시킨 진나라는 인월을 1월로 규정하는 하력의 기준에서 10월, 11월, 12월도 아니고 10월에 해당하는 해월을 정월로 규정하였다 이거지. 여기 대놓고 나오죠. 진나라에서는 독특하게도 해월 세수 체계를 도입했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은 역시 오행대에 나오는데 조금 상세히 나옵니다. 보시면은 진나라는 월건이 해인달, 즉 해월을 세수로 규정하였으니 이러한 진의 뒤를 이은 한나라 건국 초기에는 진의 정월인 해월과 정월 초하루인 해월의 사길 체계를 채택하였으나, 그래서 이거를 전에 잠깐 언급드렸다고 한 게 이 태초력 계력 시점, 태초력 계력과 관련된 그 난제들이 있었잖아. 거기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거든요. 이후에 태초력 계력 시점과 맞물려 하정으로 변경이 된 거지. 즉 인월책으로 변경이 된 거지. 은정을 채택한 신과 조위예요. 이후로는 줄곧 하정인 인월세수 체계가 채택되어서 지금 뭡니까? 오행대의 서술 시기인 수나라 초기까지 바뀐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거의 태초력 계력 시점과 맞물려서 쭉 거의 인월세수 체계로 갔다 이거야. 현재인 수나라까지. 이는 곧 인월세수 체계가 청기와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후에도 잠시 주정을 채택했던, 주정이 뭡니까? 자월세수 체계나 주자. 주정을 채택한 당의 무나 숙종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정체계인 인월세수 체계를 사용했거든, 실제로도. 이는 곧 인월세수 체계가 청기와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행대의에서는 진나라의 독특한 세수 체계를 설명하고 일단 그 다음에 태초력 계력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인월세수 체계로 바뀌었는데 계속 요거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상 청기와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에 인월세수 체계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진나라 때 해월세수 체계를 갖고 한나라 초기에도 해월세수 체계야. 근데 이게 태초력으로 계력하는 시점에서 인월세수 체계로 바뀐 거지. 그죠? 인월세수 체계로 바뀌고 쭉 쓰이다가 이게 신과 조위 때 잠시 축월 체계로 다시 바뀌고, 그 다음에 오행대의 서술 시기인 수나라 초기까지 다시 인월 체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당나라 무후 숙종 때 이때 잠시 다시 자월 체계로 바뀌었다가 이후에는 쭉 인월 체계로 쓰였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상 인월 체계가 태초력 계력 이후로는 계속 쓰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 두 가지 세수에 관한 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건자세수에 관한 설과 쭉 보면 건인세수에 관한 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상 포인트거든, 지금도. 이거는 들어보시면 왜 이 자월세수 체계도 합당한가, 이런 게 조금 수긍이 갈 거예요. 자, 보시면은 유경도에게 나오는 내용인데, 무시할 수 없는 게 무려 주자가 얘기합니다. 주자. 그리고 소자. 소자라는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계속 이 중국 역사나 이런 거 보면 끝이 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공자, 맹자, 주자. 이게 다 진짜로 자로 끝나냐 이름이 아니거든. 그지? 이 자는 지금으로 볼 때는 중국의 인명에서 지금 우리 느낌으로 볼 때는 약간 느님? 유느님 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게 뭐랄까 극도의 존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자라는 사람은 실제 이름은 주희잖아. 주희. 그지? 그리고 소자는 누구예요? 황극경세서의 저자 소광절이거든. 소광절. 황극경세서가 우리가 계속 다뤘던 그 거대한 주기들 있잖아. 이 황극경세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원 뭐 12만 9,600년인가? 이런 되게 초거대 주기들이 나와. 그래서 누군가는 이 소광절을 뭐 모든 지식은 소광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인가 누군가. 아무튼 이 사람도 되게 요런 쪽 천문 쪽으로 되게 고평가 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요거 이름 빼서 그냥 자를 붙인 거야. 아시겠죠? 주시성을 가진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 유느님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주자, 소자는 주의와 소광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이 유경도에게 나온 내용.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자, 동지전 45일. 즉, 입동부터 동지죠. 겨울의 상반기지. 사계절을 기준으로 한 계절이 대략 360일 정도 되니까. 아니, 한 계절이 360을 4로 나눈 90일 정도 되니까. 상반기, 하반기는 각각 걸도 2로 나눈 45일 정도가 되겠지. 즉, 동지전 45일은 금년에 속하나, 동지 후 45일인 동지부터 입춘까지, 즉 겨울의 하반기는 내년에 속하며, 자시전 사각, 정확하게는 4와 6분의 1각, 즉 자초시는 오늘, 후 사각, 즉 자정시는 내일에 속한다. 자, 이게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절기 대응표를 봐야지.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제가 그동안 뭔가 작업을 하면서 커졌나 보네. 뷰가. 자, 보시면은 환경 절기 월 대응표인데, 절기간 간격을 대략 절기와 절기간 간격을 15일 정도로 볼 수 있거든. 왜? 24절기가 365일이니까. 그지? 그럴 때 45일이라는 세 절기간 간격이 나온 거야. 자, 보시면은 동지전 뭐야? 여기서 말한 게 동지전 45일은 어디예요? 동지로부터 하나 뒤에 대설, 둘 뒤에 어디? 소설, 셋 뒤에 입동.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서 3개 간격이니까 45일이 되겠지. 그리고 동지 후 45일도 어떻게 돼? 동지로부터 소한, 대한, 입춘 딱 요 시점까지지. 그래서 여기도 45일. 겨울의 하반기. 그래서 이 주자가 말한 핵심은 그거예요. 연간 구분 기점은 여기다 이거야. 동지. 그리고 요거 말고 시간도 보면은 이거예요. 시간도 보면은 이거 뭐 자시의 전 사각은 오늘, 후 사각은 내일에 속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시 같은 경우는 자초시와 자정시로 나뉜다고 했잖아. 이게 2시간이잖아, 현재 기준으로. 그럼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으로 나뉘거든. 근데 앞에 1시간 같은 경우는 12시 백각법 체계에서 여긴 총 몇 각이에요? 4와 6분의 1 각이 돼. 백각을 24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은 4와 6분의 1각, 4와 6분의 1 각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날, 여기는 다음날에 속한다 이거야. 즉 여기서도 핵심은 자시의 정가운데를 일간 구분 기점으로 삼는다 이거야. 아까 월에서는 어땠어요? 동지를 연간 구분 기점으로 삼았는데 이 동지라는 게 어디예요? 자월의 가운데거든. 그치? 그래서 즉 주자의 이 멘트는 그 말인 거지. 일단은 자월이 있는데 자월은 동지를 중앙에 둡니다. 어쨌든 절기는 다 시점이에요. 시간이 아니고. 대설, 동지, 소한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자시도 어떻게 돼? 딱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에 자초시와 자정식으로 나뉘잖아. 근데 현재 간지적 기점에서는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를? 자월 기점이야 그냥. 인월 기점이야 인월 기점으로 뭐가 나뉘어? 자축인. 인월 기점으로 매년이 나뉘는데 이 지금 주의의 주장은 여기를 기점으로 매년을 나누라 이거야. 동지를 기점으로 여기랑 여기를 전년, 후년으로 나누는 거지. 그리고 동일한 논리로 자시의 정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는 전날, 여기는 다음날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시겠죠? 일관성 있죠?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준은 인월의 시작을 1년의 매년을 가르는 기점으로 나뉘잖아. 그래서 인월 세수잖아. 요렇게. 그런데 오히려 시각에서는 자시를 기반으로 요렇게 나뉘거든. 자시의 중앙이 아니고 요렇게. 그래서 이 주의의 말은 현재 명리학에서도 소수설로 쓰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하루의 기점을 요 11시로 볼 거냐 12시로 볼 거냐인데 요거를 하루의 기점을 0시로 보는 자정으로 보고 요 앞에 시간은 전날, 요 다음에 요 시간은 다음날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를 자시 중에서 밤의 자시라고 해서 야자시라고 하고 여기를 아침의 자시라고 해서 조자시라고 나눕니다. 지금 이 관점이 이 주의가 말한 요 멘트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소강절의 말을 봅시다. 소강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대. 동지와 자시의 가운데 시점, 둘 다 일맥상통하는 요 시점이죠.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요 시점에서는 천심에 의한 어떠한 변화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 둘은 모두 1년의 끝과 시작의 기점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모두 겨울과 자시라는 시간 영역을 포함하는 자의 가운데 시점을 연과 일의 기점으로 뭐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통일성 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봐도. 특히 두간과 월건 항목에서 수술한 것처럼 동지일에는 두 병이 정자방을 지향하기까지 하니. 자, 이거는 복습 한번 할게요. 그 북두칠성이 움직이면서 특정 방위를 특정 시점에 지향을 하잖아. 근데 보통 자월에는 자방을 가리키고 축월엔 축방, 인월엔 인방, 묘월엔 묘방.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이거를 두간과 월건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거든. 4월에 사방 이렇게 가르치고 5월에 오방.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 자가 의미하는 시간 영역의 가운데 시점은 1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추가하면은 뭡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가르기에 적합한 기점에 해당이 된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자월세수 체계는 사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월세수 체계에 대해서 옹호하는 또 다른 문헌이 있는데 오주연문장선고라는 오주연문장 전산고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이 책을 처음 알았는데 이 책은 19세기 조선의 학자 이규경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의 여러 사물, 현상에 대해서 정리한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천체들의 청구상 운행은 모두 지평선 아래로 몰해서 관측할 수 없는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 그죠? 유형화가 극에 도달한 남중의 상대적인 그러니까 해가 떠서 남중하면은 이거를 가장 잘 보이는 시점, 유형화가 극에 달한 시점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럼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로 져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반대쪽 북중한 그런 시점이 있겠죠. 여기는 어떤 거예요? 얘랑 정반대잖아. 무형화가 극에 도달한 지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방이거든. 요 자방이라는 거. 자방을 기점으로 시작되기에 하늘은 자에서 열린다. 즉 모든 천체는 자에서 모를 맞추고 출하기 시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은 자에서 열린다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즉 남중에서 극단을 찍고 점점점 몰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점점 극단적으로 안 보이는 지점까지 가거든. 사실 요 지평선 아래의 영역에 있을 땐 다 안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여기서도 그레이드 레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요 북중한 지점이 가장 안 보이는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북중 시점을 기점으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출하는 기점이잖아. 출하는 그 시간 구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하늘은 자에서 열린다는 식으로 요 과정을 표현한 것 같아. 아시겠어요? 요 천계어자가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천체는 남중에서부터 북중까지 몰이 이루어지고 북중에서 남중까지 다시 출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무형화가 시작되어서 무형화가 극단에 도달해. 유형화가 시작되어서 유형화가 극단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요 과정 중에서 요 과정을 천계어자로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세수의 기점을 규정할 때도 이와 같은 청구상 변화의 본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 이규경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 왕조들에서 정월을 규정함에 있어서 비록 삼통이라는 세 가지에 상이한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갖춘 기준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이러한 세수의 규정을 포함해 여건과 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과거의 일련의 사건들을 규정하는 행위들은 이러한 변화의 본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자, 이거는 상당히 이 역법 체계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뼈를 때리는 그런 멘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규경이. 즉 엄밀하게는 이러한 인위적 행위들과 천도가 반영된 천체들의 운행은 별개의 논리적 영역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실제 천체들의 운행, 즉 후자를 기준 삼아 역의 제적 과정,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만약 천체들의 운행 양상에 담긴 천도를 역에 반영한다면 마땅히 자에서 시작해서 해에서 끝나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이것이 천지자연의 거대한 운행 규율에 부합되는 나에게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사람들 결국은 자월세수 체계를 옹호하고 있는 거야. 그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면 그거예요. 어쨌든
모든 역법이란 게 어땠어요? 역법이란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 두 개를 결정했어요. 1년의 길이인 세실과 1태음 월의 길이인 삭시를 규정하는 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초기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 어떤 거대한 뭔가가 반복이 되는 주기를 먼저 규정을 하고 요걸로부터 세실과 삭실의 분모 분자를 결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세실과 삭실이 얼추 비슷한 값이긴 한데 약간은 인위적인 값에 대응되도록 뭔가 짜맞춰진 느낌으로 설정이 됐었거든. 그지? 그래서 그 주기들이 거대한 1원 같은 주기들이 딱딱 연자리까지 떨어지게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걸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실과 삭실을 후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세실과 삭실은 실제 1태양년의 길이, 실제 1태음월의 길이와 괴리감이 생기겠지. 이 괴리감이 생기면 이 괴리감에 의해서 이게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누적되면 이 역법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역법은 연산의 복잡성도 측면도 있겠고 관측 정확도의 한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런 거대한 반복적인 주기를 반영해야 된다는 어떤 소위 어른의 사정이 있었겠지. 어른의 사정이 있었기에 뭔가가 세실과 삭실을 간략화하고 유기적으로 엮고 추정하고 이러한 인위적 과정이 상당수 개입된 게 사실상 역법이거든. 그래서 계속 역법은 개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동안. 그래서 이규경 역시 주의와 소강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운행 규율은 자에서부터 시작하니 역의 기점도 자로 간주해야 된다고 자월세수 체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명리학계 세수 기점의 소수설 첫 번째 동지입니다. 요거죠? 자월과 관련된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수설이야 이게. 왜냐하면 현재 명리학에서는 인월 세수 체계인 간지력을 사용하고 있거든. 그지? 자, 동지라는 거는 결국 천문학적으로 이 시점이거든요.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낮의 길이는 짧아지는 양상이 극단에 도달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 점점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의 길이는 길어지게 되겠지. 그러한 전환점으로서의 성질에 근거해서 동지를 연의 전환기점 절기로 간주하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위의 관점과 일치되는 거고 상당한 뭐랄까 뭔가가 있죠.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그 다음에 춘분을 세수 기점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지를 기념은 점점 길어지던 낮의 길이가 비로소 밤의 길이를 추월하게 되는 기점이지. 그게 바로 춘분이잖아. 춘분과 추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인데 춘분은 어때요? 이 시점 이후로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추분은 어때? 추분은 해당 시점 이후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 그지? 즉 춘분은 춘분의 이러한 성질에 근거해서 그럼 춘분을 1년의 전환기점 절기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설득력 있는 건자세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현재 사용 중인 건인세수의 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유경도액에 나온 내용인데, 자, 쭉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희와 소강절이 언급한 바와 같이 1년의 변화는 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계절로 간주되는 4계절 중 봄을 구성하는 3개월이 자월이 아니라 인월에서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하다 이거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봄을 1년의 시작으로 보잖아. 그럼 봄의 시작도 자월부터 시작해서 자축인이 봄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 묘, 진월이 봄이 3개월이 되잖아.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퀘스천 마크를, 퀘스천을 던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자월은 대략적으로 어떤 시간 영역이냐면, 양기는 비록 12율 중 자월에 대응되는 황종에서 시작되기는 하나. 자, 이 12율은 동양의 12음입니다. 12율은 동양의 12음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처음 기재된 게 아마 여시춘추일 겁니다. 그 여불이 있잖아요. 여시춘추에 처음 기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12음을 또 양과 음으로 나눠. 동양답죠? 전형적인 동양스럽게 양과 음으로 나눠서 뭐 황종, 태주, 뭐 쭉쭉쭉 몇 가지, 6가지 음이 있고, 요 음성인 육녀에서도 대려, 협종, 6가지 쭉 음이 있어. 그래서 이 12개를 각각을 12월에 대응시키기도 하거든. 근데 이 양성인 육률 중에 황종이 들어가 있거든. 이 황종이 그거야. 이거는 자월에 대응되는 거지. 네. 그냥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임묘진에서 봄이 시작되는 거는 이것 때문이지. 보시면은 절기 이름으로도 나와 있잖아. 입춘이 어딥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입춘, 우수, 경칩이 인월이야. 그지? 그래서 경칩, 춘분, 청명은 묘월. 청명, 고구, 입하는 진월. 그래서 임묘진 3월을 보통 봄으로 보지. 그지? 자, 다시. 자월은 양기는 비록 황종에서 시작되긴 하나, 구체적인 형상은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 잠복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발생의 변화가 가해진 것으로 판단할 만한 형상이 포착되지 않는 음극양생의 시간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야. 즉, 간단히 말하면 방향성이 생의 방향으로 전환되긴 하는데, 그게 매우 알기 어렵게, 쉽게 말하면 땅속에 씨앗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싹이 움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밖에서 볼 땐 알 수 없는 상황. 그 시간 영역. 아까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출은 가장 잘 보이는 시점, 요 북중은 몰 중에서도 가장 안 보이는 시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시 출이 시작되잖아. 북중 한 다음에. 동쪽으로 출이 시작되긴 하는데 올라오는 게 여기서는 역시 지평선에서는 여기 안 보이는 거야.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요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거를 지나서 인월로 바뀌는 시점에 이르면 비로소 삼량이 구비되기 시작함으로써 온난한 바람과 함께 만물이 생겨나게 되니 이제 봄임을 알 수 있는 따뜻한 바람과 뭐 싹이 트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땅 속에 숨어있던 싹이 드디어 땅 밖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기저귀를 펴며 움츠렸던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등 천지사방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삼량의 구비 요건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양은 비록 음이 극에 도달한 자에서 시작되긴 해. 전환되긴 하잖아. 이때부터. 음극 양생이거든. 음이 극에 이르러서 양이 생성되긴 하는데 이렇게 자에서 생한 양이 구체적인 생명현상으로 구현되는 봄이라는 계절은 인에서 시작된다 이거야. 그래서 임묘진, 상어미, 신유술, 해자, 주월이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 각각의 월을 순차적으로 각 계절의 맹중, 개로 세분화해서 명명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맹중개야. 그래서 이게 봄이잖아. 그래서 인월은 맹춘이라고 해. 묘월은 중춘, 진월은 개춘이라고 해. 마찬가지죠. 4월은 맹하, 5월은 중하, 미월은 개하라고 부르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요거 한 번만 간단히 짚어드릴게. 이거는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지지 파트에서 뭔가 막히면은 지장간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장간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뭡니까? 천간적으로 임계죠. 그지? 축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뭐예요? 개, 신, 기. 인 같은 경우는 지장간은 뭡니까? 무, 병, 갑. 그지? 자, 이거는 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방위적 수렴 단계에 있긴 하는데, 그 수렴, 강력한 수렴이 약한 전방위적 수렴으로 바뀌는 시기야. 그 힘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음극 양이 드디어 생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해진 수렴성이 너무 약해져서 전 단계인 금의 단계로까지 약해진 거야. 금보다 수가 수렴성이 강하잖아. 근데 매우 약해진 다음에 다시 조정 전환기인 기의 단계를 거치는 게 축월입니다. 자, 인월은 그럼 뭐야? 이게 너무 약해졌다가 이젠 드디어 어떻게 돼? 완전히 발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근데 발산으로 일단은 너무 과하게 발산으로 전환이 되겠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시기에 나타나야 되는 갑이라는 변화가 나타나는 게 요거를 지장간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 삼량의 의미가 무엇이냐? 삼량의 의미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 삼량이 뭔가 했는데, 인의 지장간을 고려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무병갑이잖아. 즉 수에서 목의 극단적인 변화에 관여하는 몇 가지가 있어. 전환에 관여하는 양토인 무, 그리고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과도한 발산적인 변화인, 과도한 화의 발산적인 변화인 양화인 병, 그리고 정상적인 목의 변화, 양목인 갑. 요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요게 다 나타나면서 비로소 인의 변화가 완성이 되는 거지. 지장간은, 그러니까 지지가 조금 막힐 때는 지장간으로 해석을 하면 보통 이해가 갑니다. 자, 그리고 요 맹중계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찝어 드릴게요. 요 맹이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우두머리 맹입니다. 우두머리 맹이거든. 그래서 사맹월이라고 하면 4개의 첫 번째 우두머리 다리야. 어디겠어요? 얘네지. 인사, 신해. 얘네들을 사맹월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이 중은 뭐냐면 둘째입니다. 둘째. 버금가다 할 때 중이야. 그러니까 맹은 첫째고 중은 둘째인 거야. 자, 그래서 요 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계절에 많이 쓰지만 이거는 요 연장선상에서는 막내입니다. 막내 개야. 그래서 맹중개는 사실상 뭐 삼형제로 치면 맹은 첫째, 중은 둘째, 개는 셋째인 막내를 의미하는 뜻인 거지, 맹중개 자체가.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고만고만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이 첫째를 맹이라고도 하고, 요런 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기도 하면, 요 백자를 쓰기도 해, 백. 그래서 백중이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백중세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중이 이거야. 첫째와 둘째 고만고만하다 이거지. 1등, 2등은. 그래서 이게 거기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우리 친족 체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는데, 아빠의 제일 큰 형이 있잖아. 큰 형. 뭐라고 합니까? 백부라고 하지. 백부. 그러면 아빠의 형제가 많은 경우는 둘째 형이 있을 수 있잖아. 둘째 형은 엄밀히 따지면 요거를 붙여야 돼요.
중부라고 해야 돼. 그 아빠의 막내 동생이 있겠지. 이 사람은 요거를 붙여서 계부라고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요 사이에 더 있어. 요 사이에 애매한 분들은 다 숙부로 퉁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게 적자일 경우는 백부라고 했는데 아빠의 큰 형인데 서자인 경우가 있잖아. 이런 경우는 맹부라고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과 맹 중엔 백을 조금 더 높게 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예.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를 기준으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겠지. 형은 다 백부야. 간단하게. 그리고 동생은 그냥 숙부라고 부르는 거지. 간략화해서.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대. 자에다가 이 백, 중, 숙, 계를 써서 이 형제 간의 그 위계를 표현하기도 했대요. 그 유명한 사마씨들 있잖아. 사마중달, 사마이. 얘네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거든. 자, 장남이 사마랑입니다. 얘의 자는 뭐냐면 전부 다 달을 붙이거든. 얘네 자는. 둘째가 그 유명한 사마의예요. 제갈량하고 붙었던.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마부인가? 네 번째가 사마중가? 아무튼 네 형제가 있는데 전부 자에다가 끝에는 달을 붙여. 달을 붙이는데 여기다가 자기네 형제간 위계를 표현하는 백중숙계를 쓴 거야. 그래서 첫째 사마랑의 호는 백달, 자는 백달. 둘째 사마이의 자는 중달. 그래서 사마중달이라고도 말을 하잖아. 여기에 그 백중숙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네 자에다가. 아무튼 이 맹중계라는 뜻은 결국 첫째, 둘째, 막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붙이는 거고. 자, 그 다음 사기 역사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는 대놓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오래전부터 역에서는 맹춘, 아까 뭡니까? 봄의 첫째 달, 봄의 맞이죠. 즉 인월을 정월로 규정해왔다고 간략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맹춘을 28수적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예기 원령파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맹춘의 달에는 태양이 영실, 즉 실수에 위치하게 되니. 영실. 28수 이명이 있다고 했죠? 한번 볼게요. 자, 이 책은 예기잖아. 예기를 보면 28수 이명을 보면은 영실이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요거. 예기에 영실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실수입니다. 28수 중에 실수. 즉 실수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걸 또 단중성, 혼중성 있잖아.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혼중성이 삼수, 단중성이 미수인 시기에 해당된다. 즉 단중성이 미수, 혼중성이 삼수인 요 대략적으로 실수에 위치하는, 태양이 위치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맹춘을 태양이 28수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기반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이거 간단히 볼까? 중성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드릴까? 까먹으셨죠? 계속 봐야 돼. 이 중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지? 단중성, 아침의 중성과 혼중성. 해가 질 때 황혼무렵의 중성이라고 했는데 단중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출, 즉 해가 뜰 때 남중하는 별이 있거든.
남중하는 28수가 있겠지. 아니면 해가 뜰 때 남중하는 별이 있을 텐데 얘는 혼중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얘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어떻게 돼? 태양보다 6시간 정도 앞서서 움직이겠죠. 얘는 태양보다 6시간 정도 뒤쳐져서 움직이는 애겠죠. 그래서 얘가 안관천문 기준으로 태양 위치를 기점으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지점에 있는 거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지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관천문 기준으로 이게 두, 우, 여, 허, 위, 실, 벽, 규, 루, 위, 묘, 필, 뭐 쭉쭉 나가겠지? 여긴 또 뭐 있냐? 각항저방, 심, 미, 기. 각항, 저방, 여기 남부 나오겠죠? 자, 이 안관천문 기준에서 시간적으로, 즉 일주방위 책에는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했잖아. 연주방위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된 거고, 그 반시계 방향으로 시간이 가는데, 혼중성이 삼수 어디입니까? 혼중성이 삼수라는 거는 어디냐? 규르, 위모, 필, 자, 삼. 여기야. 여기가 혼중성이야. 혼중성. 그리고 단중성이 어디야? 단중성이 미수니까 각항저방, 신미기. 여기가 단중성이겠지. 그러면 얘네 둘 가운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적 흐름을 고려할 때 단중성은 태양의 반시계 방향 90도 지점에 있어. 혼중성은 태양 기준 시계 방향 90도 지점에 있어.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인 거야, 태양은. 그래서 실수 정도에 위치하겠지. 위수나 실수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는 게 이게 그 중성입니다. 단중성, 혼중성의 개념이에요. 자, 앞에서는 명략계 세수기점의 소수설인 동지와 충분이라는 그 절개에 대해서 봤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수설입니다. 입춘이에요, 입춘. 자, 이거는 간단히 쭉 읽고 끝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지표면에서 낮과 밤의 시간 길이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4가지 전환 시점이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계속 짧다가 드디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를 추월하는 시점이 있지. 언제입니까? 충분이에요. 역으로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추분이지. 그지? 그리고 낮의 길이가 계속 쭉 증가만 하다가 드디어 감소되는 시점이 있어. 이때 어디입니까? 요 가운데 시점이 하지거든. 역으로 이렇게 되는 시점은 동지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만 잘 계속 기록만 하다 보면 초등학생도 요 4가지 시점은 규정을 할 수 있어.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점만, 그 시간 길이만 잘 계산하면 요거는 초등학생도 규정할 수 있는 4가지 시점이지. 그래서 요 4가지 시점을 지장간적 관점에서 순수하게 사행만으로 구성된 지지들이 있거든요. 묘로 구성되어 있어. 갑을. 그지? 오는 병과정. 유는 경과신. 자는 임과계. 순수하게 목화금수로만 구성된 요것들의 중심 시점이자 동시에 사계절의 중심 시점인 중춘, 중하, 중추, 중동의 중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계절의 중심 시점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춘분이 여기잖아. 그럼 봄이라는 전체 기간 중에서 한 가운데 있어, 얘는. 그지? 봄이 사실상 입춘에서부터 입하까지 이렇게 되니까 정 가운데 있잖아. 여름은 입하서부터 입추라는 시점까지니까 정 가운데에 있는 게 뭡니까? 하지거든. 마찬가지로 춥은 동지도 각각 춘, 하, 추동의 정 가운데 시점에 있는 거지.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4가지 시점을 추산했는데
여기서부터 2차적으로 추산될 수 있는 그런 또 시점들이 있겠지. 뭐 얘네들의 가운데, 얘네들의 가운데, 얘네들의 가운데, 얘랑 얘의 가운데 시점이 있겠지. 즉 충분하지 중심 시점, 하지 중심 시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네 가지 시점을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심 시점으로 잡았으니까 얘랑 얘의 가운데 시점은 뭐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겠지.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겠지. 그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지장관적 관점에서 무와 기의 변환작용이 선행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다음 시기의 변화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사무경병, 신기무임경, 해무갑임, 인무병갑 이렇게 되죠. 지장관들이. 요 변환 구간의 시작 시점이자 동시에 사계절의 시작 시점인 맹하, 맹추, 맹동, 맹춘의 앞절로 간주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들을 각각 요렇게 입을 붙여서 요렇게 명명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출 일몰 시간만 잘 계산하면 충분하지 추분 동지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심 시점으로 간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둘 각각의 인접한 두 시점 각각의 중심 시점이 있는데 거기는 뭐야? 각 계절로부터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전환 시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입을 붙여서 입하, 입추, 입동, 입춘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이 태동되는 양상이 양지로 드러나는 시기는 아까 언급했던 거죠. 봄을 한 해의 시작으로 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의 시작은 절기상 입춘이요. 지지상은 인에 해당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논리 하에서는 어딥니까? 절기상 입춘 그리고 인월 여기를 요 지점을 연과 연의 구분 기점으로 삼는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간지기념법을 정리하기에 앞서 계속 언급했던 세수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지기념법의 실질적인 내용, 뭐 변환 방법 이런 거 있잖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